더 펭귄은 나쁜 놈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놈이 주인공이라 할지라도요. Jesus, come on! I needed Sophia to get the new drug. Right for us. It's yours. 카메라는 관찰자 시점에서 소피아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축축하고 푸르스름한 입가, 입 안팎으로 들끓는 침, 배신이 숨쉬듯 쉬운 그의 모습이 추악하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주인공을 이렇게까지 묘사하는 건 흔치 않습니다. 응원도 연민도 할 수 없는 주인공에게 끝까지 몰입하는 관객은 드물기 때문인데요. 더 펭귄은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을 설득해냈죠. HBO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 손꼽히는 기록을 세웠고 스트리밍 집계 사이트에서 8주 연속 1위, 대중과 평단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더 펭귄에 열광했을까요? 넘쳐나는 콘텐츠 속에서 더 펭귄은 어떤 전략을 택했을까요? 여기 이 작품들과 더 펭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원작 만화 속 빌런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펭귄은 DC 코믹스 배트맨 시리즈의 대표적인 빌런입니다. 여러 작품에서 조연으로 등장해왔는데요. 콜린 파렐이 더 배트맨에서 연기한 펭귄을 이어받아 주연 시리즈 더 펭귄이 탄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작품들과 더 펭귄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네, 갱스터 얘기라는 겁니다. 더 펭귄의 총괄 프로듀서 맷 리브스는 특히 스카페이스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좇는 갱스터 이야기. 그걸 빌려와서 만화 속 캐릭터를 거칠고 현실적으로 만들었죠. 여담이지만 스카페이스는 미국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요. 알카포네 실물과 오주의 얼굴이 꽤 닮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작품들과 더 펭귄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이 작품들은 안티히어로물이고 더 펭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티히어로물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주인공을 관객이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아니면 도덕적 판단을 끝까지 보류하게 만들죠. 이때 다양한 전략에 쓰입니다. 주인공의 불행한 과거를 길게 보여줘서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거나 가족과 부대끼는 일상, 내적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적인 약점을 보여주거나 직접적인 나레이션으로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Don't worry, we're just getting started. There's lots more bad things coming, I promise. 주인공을 더 나쁜 사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선하게 보이게 하거나 강한 카리스마로 쾌감을 주거나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시선으로 주인공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객은 주인공을 따라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더 펭귄은 이런 전략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악을 선명하게 드러내죠. 내적 갈등?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웃거나 합리화하기도 하죠. You gotta make sacrifices, pal. 불행한 과거? 가족과의 일상? 이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네요. 카리스마? 글쎄요. 모호하게 흐리는 일도 없습니다. 추악한 행동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길게 보여줍니다. 관객이 거부감을 느낄 만큼 말이죠. 인터뷰에 언급된 장면은 무려 18조간 비명소리가 이어집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오주는 더 추악해집니다. 정말 끝까지 악하게 밀어붙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티히어로물이 넘쳐나는 시대에 더 펭귄이 선택한 이 전략에 대해. 저는 안티히어로물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모순과 복잡성, 삶의 모호함을 섬세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펭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회색지대에 안전하게 머무는 이야기들에 저도 모르게 피로감이 있었던걸요. 끝까지 악을 밀어붙이는 더 펭귄이 신선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뿐만은 아닌 듯합니다. 더 펭귄이 오즈를 안티히어로가 아닌 빌런으로 확실히 그려낸 점이 정말 좋았다. 더 펭귄은 식상한 TV 트렌드 따위는 거부한다. 그냥 나쁜 놈이다. 더 펭귄 응원할 수 없는 인물들로 안티히어로의 정의를 다시 쓰다. 더 펭귄처럼만 하면 된다. 불스아이도 억지로 안티히어로 만들지 말고 끝까지 빌런으로 가라.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나쁜 놈을 나쁘게 그리는 건 좋은데 그런 주인공을 따라가게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주인공은 거의 모든 장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혐오스럽기만 한다면 끝까지 몰입하기 어렵겠죠. 이 문제를 더 펭귄은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서브 캐릭터를 세운 겁니다. 1, 2, 3화를 연출한 크레이그 조벨 감독은 빅터를 관객의 눈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빅터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야망도 있죠.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볼 법한. 오즈는 그 야망을 부추깁니다. 사회 밑바닥에서 살아남는 법을 은근히 끈질기게 주입하죠. 이 모습은 스승과 제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Fuck apologizing. You want to survive? You gotta adapt. You gotta respond to the environment, the situation. You gotta think on your feet. You gotta be quick. Otherwise, this is what happens. 덕분에 초반 3화까지는 오즈에 대한 거부감이 다소 중화됩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이 뛸 법한 말을 건네니까요. 재밌는 건 크레이그 조벨 감독이 이 방식을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사회 밑바닥의 연대감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던지고 그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빅터에 이입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합니다. I've been where you are. I mean, this is one of those moments, where you gotta ask yourself, what kind of life do I want? 4화부터는 소피아가 관객의 눈이 됩니다. 소피아는 점차 안티히어로의 면모를 드러내는데요. 더 펭귄은 오즈와 소피아, 빌런과 안티히어로, 이 두 인물을 양 날개처럼 세워 이야기의 균형을 잡고 관객의 몰입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두 번째 전략은 유머를 활용하는 겁니다. 오즈는 유머 감각이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It's fine. I'm an acquired taste. 이게 일시적으로 호감을 만들어내죠. 농담, 취향, 표정 하나까지 묘하게 친근감을 줍니다. 덕분에 오즈에게 혐오감을 느끼다가도 유머로 심리적 거리가 좁혀집니다.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거죠. 1, 2, 3화에선 유머가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초반 몰입에 힘을 실어준 요소였죠. 하지만 4화 이후로는 유머를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대신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궁금하게 만들어서 계속 보고 싶게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전략입니다. 오즈는 전략가도 아니고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만 생각하죠. 그때마다 새 치어로 남을 조종하며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때우는데 그래서 얼마 안가 다른 문제가 또 터지죠. 오즈는 참 거북한 인물이지만 어떻게 수습하려는 건지 다음번엔 무슨 일이 터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그걸 알고 싶어서 결국은 따라가게 됩니다. 더 펭귄은 회색지대를 정면 돌파하고 진짜 악을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략을 통해 대중을 설득해냈죠.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다양한 장치를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이 악한 인물을 지켜봐야 했을까요? 저는 오즈를 보면서 추하다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나쁘다, 잔인하다, 그런 단어와는 결이 다르죠. 단어의 뉘앙스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사용할 일 없는 이 단어가 떠올랐다는 건 역설적으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게 뭔지, 아름답다고 믿는 게 뭔지 확인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펭귄이 대중을 사로잡은 건 단순히 신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질문을 끄집어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무엇을 추하다고 여기고 무엇을 아름답다고 믿는가? 회색지대에 머물러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대신에요. 더 펭귄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인간성을 비추는 거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영화정이었습니다.